만약 여러분이 생존율 90%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망률 10%의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가요? 선뜻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같은 질문인데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까요? 인생의 갈림길들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째, 질문을 재구성하라. 둘째, 기회비용을 생각하라. 셋째, 필요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보류하라.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지식 부클릿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본능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게리 마커스의 베스트셀러 클루즈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존을 향한 방향으로 점점 발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꼭 최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 음식을 좋아하고 계속 찾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평가는 차이값이 아닌 비율로 느끼도록 발달하였습니다. 생존의 관점에서 비중이 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없는 현대에는 이런 마음이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려고 노력하지만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500원 정도의 차이엔 크게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약점들을 미리 잘 파악한다면 더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세 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재구성하라. 영상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생존율 90%의 수술과 사망률 10%의 수술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생존율을 말하면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사망률을 알려주면 왠지 꺼려지고요. 우리의 마음은 안전한 방향의 마음이 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항상 질문을 재구성해 봐야 합니다. 마케터와 정치인들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곱씹어보고 재구성해 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계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첨률 70%라는 랜덤박스 상품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탈락률 30%란 말로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불어넣은 의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기회비용을 생각하라. 자, 100만원짜리 뮤지컬을 보기 위해 멀리서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현장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공연이고 이미 멀리서 왔으므로 100만원을 더 지불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100만원을 주고 티켓을 샀는데 그 티켓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시 사지 않고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 온 시간이 아까워서 다시 구매하는 선택을 하였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내가 들인 금액이 아까워서 집에 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내가 들인 초기 자본이 아까워서 미래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200%까지 갔다가 음전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 방금 막 사자마자 음전한 주식을 파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또 시험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할수록 재도전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주어질 때 매몰 비용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몸과 마음이 필요할 땐 중요한 결정을 보류하라. 과거의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문제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또 반대로 고갈된 체력은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한 순간에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침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판사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본 결과 오전에 가까울수록 가석방될 확률이 높았고 점심에 가까워질수록 유보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점점 두뇌가 피로해져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그랬으리라 추측합니다. 이 원리는 회사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필요로 하는 업무와 회의는 되도록이면 오전에 하고, 나른하고 피곤한 오후에는 선택과 결정이 없는 단순 작업들을 위주로 하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게리 마커스의 클루즈를 참고로 하여서 내 본능의 약점과 타인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을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면, 합리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